안녕하십니까. 소풍원 책방입니다. 우리는 의식을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의식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의식을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의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웨일북 발행 최사장 지음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무한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식을 분석하기에 앞서 의식의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의식은 뜻의의 알식으로 합쳐보면 뜻을 알다 혹은 생각을 알다가 된다. 유식학에서 나의 내면을 8단계의 식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 6번째 식이 의식이다. 한국인에게 의식이라는 단어가 어렵고 손에 잡히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어려운 개념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언어의 문제다. 의식의 실제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깨어있음 또는 깨어있는 자의 내면 세계, 침묵의 과정 중에 당신이 분명하게 손에 쥔 그것 말이다. 실천이 있었기에 이제 우리는 의식의 의미를 선명히 안다. 언어적 혼란의 유일한 치료제는 그것을 직접 보는 것이다. 심청에서 경험되는 의식은 미분리의 통합적인 실체로 체험된다. 그것은 주체와 대상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배경으로서의 의식에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자극과 정신적 기능에서 발생하는 자료들이 제공되면 의식은 그것을 기반으로 세계를 일으키고 주체와 대상을 분리한다. 이것은 의식의 가장 근본적인 능력이다. 우리는 이 의식의 능력을 기반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의식의 특성을 분석하려 한다. 그것은 주체, 대상, 통합이다. 또는 자아, 세계, 합일이라 할 수도 있다. 다만 이 단어들, 주체와 대상, 자아와 세계는 오랜 기간 서양 철학에서 근원적 단절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었다. 특히 주체는 대상 세계와 대립하는 독립적이고 자기완결적인 객관적 실체로 다루어졌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오염되지 않은 다른 적합한 단어가 필요하다. 의식의 특성을 담아내면서도 분리되지 않는 근원적 연결성을 드러내는 데 적합한 단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는 자, 보는 자가 보는 세계, 분리되지 않음으로 부를 것이다. 차례로 분석해보자. 보는 자. 의식은 이름이 붙는 동시에 특정한 물질적 대상인 것처럼 오해를 주지만은 실제로 그것에는 물질성이 없다.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지 않고 경계와 크기를 갖지 않는다. 의식은 실제로 있음이 아니라 어떠한 능력으로 작용한다. 그 능력은 두 가지로 관조와 세계를 일으킴이다. 여기서는 우선 관조의 능력에 대해 한정해서 이야기하려 한다. 보는 자는 관조의 능력을 말한다. 관조란 사전적 의미로 밝게 비추어 본다는 것으로 말 그대로 보는 능력을 말한다. 이것은 의식의 가장 근본적인 능력이다. 의식은 세계를 본다. 의식이 보는 세계는 크게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다. 나는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 세계를 보고 내면에 떠오르는 언어와 이미지 등의 정신적 상념들을 본다. 이 보는 능력은 인간의 여러 능력 중의 하나가 아니라 자아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나일 수 있는 이유, 내가 다른 물질적 사물과 다른 이유, 내가 세계의 구심점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보는 자라서다. 다만 여기서 본다는 것을 눈을 통한 시각적 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본다는 표현은 언어적 한계 때문이다. 모든 의식적 존재는 생물학적인 안구와 무관하게 본다. 지능과도 무관하게 본다. 보는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본다. 또는 자기 자신이 본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본다. 즉, 보는 자란 세계의 있음을 매 순간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알아차림의 상태라고도 부른다. 그렇다면 반대로 보는 자가 없고 간조가 없고 알아차림이 없는 의식은 가능하지 않은 것인가? 의식이라는 단어의 뜻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의식 상태에 한정해서 사용한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의식이 곧 보는 자이고 간조이고 알아차림이다. 이것은 동일한 것의 다른 이름이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의식이 곧 보는 자이고 간조이고 알아차림이다. 이것은 동일한 것의 다른 이름이다. 이것이 우리가 실천으로서의 침묵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이유다. 실제 뿌리내리지 않은 언어는 의미를 확정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며 공허하게 떠돈다. 내면으로의 침잠을 통해 텅 비어 있음을 실제로 경험해야지만 의식이 보는 자이고 간조이고 알아차림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침묵의 과정을 거쳐서 보는 자를 명확히 알게 되면 반대로 침묵의 실제 의미를 보다 깊게 이해하게 된다. 즉 침묵은 보는 자를 보는 행위였던 것이다. 관조자를 관조하는 것이고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것이 견성의 실제 의미이고 깨달음의 실체라 하겠다. 이것들은 모두 동일한 것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는 침묵의 과정, 즉 보는 자를 보는 과정을 통해 보는 자를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려 한다. 지혜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지혜를 통해 보는 자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보는 자의 특성을 도출하고 숨겨진 의미를 밝혀내려 한다. 여러 특성 중 중요한 세 가지 특성을 알아볼 것이다. 그것은 텅 비어 있음, 청정한 빛, 꺼지지 않음이다. 깊은 침묵 속에서 보는 자를 볼 때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직접적인 상태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제 이 이름은 친숙하다. 우리는 앞서 이 이름을 자주 사용했다. 그것은 텅 비어 있음이 침묵의 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체험되는 직접적인 묘사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이 텅 비어 있음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우리는 침묵을 통해 알게 된다. 이 텅 비어 있음은 크기가 없고 경계가 없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아니다.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자의 배경이다. 그렇기에 모든 생명 안에 깃든 의식은 몸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의식의 크기를 말할 수 없다. 작은 미물의 내면 세계는 좁고 큰 생물의 내면 세계는 넓은가? 그렇지 않다. 그 반대는 어떤가? 개미는 상대적으로 작으니 외부 세계가 크다 느끼고 흙덩거리는 상대적으로 크니 외부 세계가 작다고 느끼는가? 그렇지는 않다. 의식은 몸의 크기나 신체 능력, 뇌의 크기, 지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렇기에 가장 깊은 텅 비어 있음의 관점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의식에 어떠한 차이도 없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만약 둘 이상의 텅 비어 있음을 비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의식이 어떤 존재의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의식이 모든 종류의 신체에 담길 수 있음을 암시한다. 나의 의식이 인간의 신체에 담기면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느끼고 욕구하게 될 것이다. 나의 의식이 당나귀의 신체에 담기면 당나귀로서 생각하고 느끼고 욕구하게 될 것이다. 의식의 측면에서 이것은 어떠한 이질감도 없다. 모든 상념이 가라앉은 의식은 그저 텅 비어 있고 단일하며 동일하다. 그렇기에 텅 비어 있음, 단일성, 동일성은 모두 의식의 특성이 된다. 그렇다면 텅 빈 것에서 어떻게 수많은 감각, 상념, 느낌, 욕망 등의 모든 대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텅 비어 있음이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능력이자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즉 의식의 비어 있음이란 완전한 없음인 무가 아니라 고정된 본질이 없음을 의미하는 공의 상태다. 텅 빈 것으로서의 의식은 모든 존재를 드러낼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청정한 빛으로 체험된다. 이 청정한 빛은 모든 가능한 존재의 가능태라 할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빛이 무엇인지 그 실제 의미를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 오늘날 빛은 일반적으로 전자기력으로의 강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실제로 이 둘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광자가 물질이라면 빛은 온전히 의식적인 현상이다. 나의 의식 외부의 물질 세계에는 반짝이는 빛이나 화려한 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곳에는 에너지량에 따른 서로 다른 파장의 전자기파만이 있다. 그것은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다. 어떠한 색깔도 갖고 있지 않다. 색이란 시각세포에 포착된 전자기파의 에너지량에 따라 내가 종합한 정보를 의식이 해석해서 그려낸 것이다. 즉 색이란
나의 의식 안에만 있다. 색과 빛은 의식의 특성이다. 이것은 세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진실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내 앞에 펼쳐진 세계란 우리의 믿음과는 달리 나의 외부에 있는 물질 세계의 실제 모습이 아니다. 나에게 펼쳐진 세계는 모두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으로 되어 있다. 그 위에는 없다. 이것은 눈앞의 세계가 의식 안에 펼쳐진 정신적 환영이라는 의미다. 실제 세계가 있다면 그것은 색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감촉도 없는 무엇이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눈앞의 세계가 자신이 만들어낸 환영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들의 형태는 남아있지 않겠느냐고 묻는다. 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은 없더라도 단단하고 묵직한 물성은 실제 세계의 모습이지 않겠느냐고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도 세계를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습관이 만들어낸 의문이다. 형태란 우리가 생각 가득 찬 무언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형태를 가진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이미 잘 알듯 그것은 거의 비어있다. 그 비어있는 구조가 유지되는 것은 원자의 가장자리를 도는 음전하의 전자들 간에 발생한 반발력 때문이다. 책상과 컵이 각각 그 형태를 유지하고 컵을 책상에 올려두어도 통과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이 가득 차고 단단한 실체이기 때문이 아닌 것이다. 만약에 시공간과 차원의 제약을 받지 않는 초월적 존재가 있고 그가 객관적 시각으로 세계를 인지한다면 그는 전자기력을 포함한 몇 가지 힘이 작용하고 행태와 색을 갖지 않는 입자와 파동이 소용돌이 치는 광활한 무엇인가를 인지하게 될 것이다. 세계의 진실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빛은 무엇인가? 색은 어디서 오는가? 이 세계의 모든 감각과 그 감각으로 구성된 존재자 일체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의식에서 온다. 의식은 색깔과 빛을 비롯한 모든 감각적 자료뿐만 아니라 언어, 관념, 욕망, 의지를 가능성으로서 먼저 담지하고 있다. 적절한 조건이 발생했을 때 의식은 그것을 색으로, 소리로, 냄새로 그려낸다. 의식의 특성이 청정한 빛이라는 말은 의식이 모든 존재자가 일어날 가능성을 이미 자기 안에 온전히 갖고 있다는 뜻이다. 오해하면 안 된다. 청정한 빛은 특정한 빛이 아니다. 그것은 가능태이자 잠재태다. 그것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며 존재도 아니고 부재도 아니다. 이러한 상태를 불교 전통에서는 중도라 한다. 그렇기에 청정한 빛, 공, 중도는 모두 의식의 특성이다. 보는 자의 마지막 특징은 그것을 끄트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꺼지거나 켜지는 것이 아니고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약해지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보는 자를 볼 때 그것은 언제나 현재적이다. 이것은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전망이라는 상념이 멈춘 자리이기에 끊어지지 않는 현재만이 있다. 현재성은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의식의 본질적 특성이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볼 때는 현재적이라 느낄지 몰라도 그것은 그저 느낌일 뿐 의식이라는 건 내가 태어날 때 켜졌다가 내가 죽을 때는 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견해는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 오해다. 그 오해는 우리가 너무 인간적이라는 데서 발생한다. 인간으로서의 감각은 너무나 강렬해서 나는 나의 신체와 나를 동일시한다. 그리고 주변에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으니 이걸 의심할 수 있는지조차 생각해 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안다. 긴 과정을 거치며 나의 심년을 들여다보는 데 익숙해진 우리는 정확히 안다. 본질적인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보는 자일 뿐임을 말이다. 나의 신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저 내가 거기서 눈떠서다. 만약 나의 의식이 다른 시대와 다른 지역에서 발현되었다면 나는 그가 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나의 의식이 다른 동물이나 혹은 인간 외에 다른 의식을 담재할 수 있는 신체에서 발현되었다면 나는 그것이 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유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아의 기준은 지금의 내 몸이 아니다. 자아의 기준은 의식이다.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아의 기준은 지금의 내 몸이 아니다. 자아의 기준은 의식이다. 인간이란 종은 인간에게 치여 있다. 인간에게 인간은 너무나 매력적이기에 인간 안에 깃든 모든 의식은 자신을 인간이라 생각한다. 당신이 자신을 인간이라 생각하는 건 당신이 입은 그 인간이라는 옷의 특징이다. 그 옷은 너무 강렬해서 당신을 그 옷이라 생각하게 한다. 진실을 보고자 한다면 커다란 사유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질적 자아의 기준을 인간에서 의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자신의 본질이 신체가 아니라 의식임을 이해할 가능성을 담재한 존재는 이 지구에서 우리가 아는 한 인간밖에 없다는 것이다. 진실은 이것이다. 나의 의식은 영원히 현재적이다. 나의 의식은 꺼지지 않는다. 더 정확히는 꺼질 수가 없다. 조건이 성립하면 나의 의식이 발현된다는 규칙은 왜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되어 있는 우주적인 질서이자 법칙이기에 이 우주에서 나의 의식을 다시 발현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주의 질서와 법칙 자체가 바뀌어야만 한다. 이건 당신의 자존감을 복돋아주기 위한 문학적인 과정이 아니다. 당신이 꺼지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는 건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다. 그것은 조건과 결과라는 우주적 대원칙에 근거할 때 그저 그러한 것이다. 깊은 침묵 속에서 의식의 실체를 직접 보아야 하고 조건에 따라 결과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타인의 말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당신에게 체험과 지혜가 있다면 이런 질문은 하지 않을 것이다. 죽으면 끝인 게 아닌가? 죽은 다음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닌가? 대신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나의 의식이 꺼지지 않고 무한한 시간 동안 발현되는 것이라면 나는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는 자는 꺼지지 않는다. 그것은 현재적이고 불변하며 영원히 반복된다. 이것들은 모두 의식의 특성이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